자, 부부 연계 중에서 특히 부부가 중요하거든요.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집중 출제가 돼요. 자, 부부 정성에서 어디까지 공급이 수직이니까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토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부족 문제, 땅이 부족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1번 돼 있죠. 자, 네모 공급이다. 이제 감 잡히죠.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것으로 해결하자. 자, 경제적 공급은 여러분들 프린터는 따로 더 메모가 없잖아요. 얘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세 가지를 꼭 적어주세요. 왜? 잘 나오니까. 첫 번째, 수면 매립입니다. 자, 수면 매립은요, 물리적 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땅으로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급? 바로 용도적 공급, 용도를 바꿨습니다. 토지 이용 전환, 용도적 공급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다,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두 번째, 택지 조성이에요. 농지나 임지 있죠. 얘를 제목을 싹 바꾸어서 공장 부지로, 전원주택으로 용도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늘어났다. 용도를 바꿨잖아.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집약적 이용이에요. 예를 들면, 자,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땅은 증가 못 시켜요. 여기다가, 자, 건물을 1층 짓고 2층 짓는 것보다는 10층 빌딩을 올리죠.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다른 말로 입체적 이용. 그만큼 공급이 늘어난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용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바로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비교됩니다.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공급을 늘리자. 얘는 뭐죠?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은요, 그 곡선이 수직인데, 수직인데 두 번째. 경제적 공급은요, 이때는 공급 곡선이 네모되어 있죠. 얘도 출제가 잘 됩니다. 얘는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때면 무슨 모양? 요렇게. 얘가 돼요. 우상향. 바로 우상향 모양이 된다. 경제적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키워드 핵심 단어, 얘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보니까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 봐요. 교재 49페이지예요. 자, 1번 생산비 법칙이 해당 안 된다 하고, 2번요 공급은 토지는 수직이 된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 체크하면 다 눈에 들어와요. 3번은요 자, 토지의 절대량 부족 문제 밑줄, 토지 부족 적어드렸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토지는 희소성의 근거, 희소성 근거 밑줄 다 적어드렸죠. 다음에 5번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해? 끝에 걸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 집약화 밑줄, 즉 집약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집약적 이용은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을 가리키잖아요. 다음에 6번요.
자, 토지 부족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정책이 필요하고요. 밑줄입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 근거 밑줄. 11회 때 출제됐습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 근거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이다. 자, 부가 중요하니까 부동성과 부정성이 중요하니까 얘는요 좀 더 집중적으로 보았고요. 3번 내려야죠. 영속성. 자, 영속성은 토지는 한마디로 연구만 하죠.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속성 하게 되면 교재 봅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볼게요. 핵심 단어. 1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토지는 밑줄입니다. 물리적 감가상각 배제 밑줄.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자, 물리적 감가상각이 X 배제가 되는데요. 자, 페이지를 적어자, 페이지요. 자, 페이지가 487입니다. 이 487페이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원가법에서 감가 요인의 종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공부하는, 여기서 이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또 키워드는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6번요. 6번. 자, 6번 보게 되면 6번.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자, 6번 두 번째 줄. 운영 과정에서 소득 이득과 처분 과정에서 자본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밑줄. 즉,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입니다. 얘도 핵심 단어입니다. 자, 얘도 페이지를 적어주자. 284 적어주고요. 그럼 여기서 소득이득은요, 얘는 이제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고, 자본이득은요,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사용, 수익, 처분한다 모두가 시간 개념이죠. 영속성. 그러면 얘들이 어디서 284페이지니까 이것도 직접 확인하자. 284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자, 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목차 2번 현금 수지의 측정. 아래 보시면 괄 1번 영업수지 계산. 얘가 바로 운영 과정이다. 화살표 적어줘요. 소득이득 적어주고요. 바로 1번 계산이 바로 소득이득 계산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287페이지. 괄호 2번요. 지분 복귀 계산. 괄호 뭐지? 처분할 때. 화살표 적어줘요. 요거 자본이득. 자본이득. 운영할 때 소득이득. 처분할 때 자본이득.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계산이지? 투자해서 바로 영업수지 계산, 지분 복귀 계산.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속성하게 되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자. 다시 하나씩 볼게요. 영속성 처음부터 봅니다. 49페이지요. 자, 1번은요. 페이지 적어드렸죠.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 안 된다. 그러면 3번 내려가서 영속성으로 인하여 밑줄 하세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 밑줄. 세 번째 줄.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임대차 시장 밑줄. 자, 적어볼까요? 결국 영속성은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소유이익은 어떻게 해석하자? 가격. 얘가 바로 가격입니다. 이용이익은 임대료, 임료를 말해요. 다른 말로 가격과 임료로 구분된대요.
가격은 뭐죠? 소유권의 대가죠, 소유권. 얘는 이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얘는 바로 전기간. 전기간. 반면에, 임대차, 임대료. 얘는요, 이용이익이다. 얘는 주로 이제 한 달 또는 1년 또는 2년에서 가격을 비교하면 걔는 짧잖아요. 짧으니까 단기간. 모두가 시간 개념, 기간 개념,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은요, 자, 임료가 발달이 했죠. 요것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특히 발달되고 있다 해서 세 번째 줄 임대차 시장도 밑줄였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다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5번요. 영속성은 또는 내구성은 비슷한 말이죠. 밑줄입니다. 부동산 가치 밸류의 근거 밑줄. 가치 밸류가 강조되는 것 바로 내구성 또는 영속성 때문인데요. 그럼 적대에 있죠. 가치 밸류 얘는 어디서 감정평가에서 따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밸류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에 가치 밸류가 강조되고 있다. 언제 나왔다? 17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치 밸류가 강조되는 것 영속성 때문에 다른 말로 내구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6번요. 부동산 관리 중요성 밑줄. 활동은요, 장기적 배려 밑줄. 영속성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대요. 관리를 잘하게 되면요, 현재 가치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이고, 또 영속성은 당연히 뭐 시간 개념이니까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배려, 장래만 나왔다면, 이 기간 개념만 나왔다면 모두가 영속성 때문입니다. 자, 영속성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4번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은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대요. 동일한 토지가 없습니다. 자, 개별성은요, 먼저 7번부터 볼게요. 7번. 7번 보시면 맨 끝에 개별 분석 필요 밑줄.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얘도요, 페이지를 적어주자. 페이지는요, 467 적어주고. 얘는 쉽잖아요. 개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제목 그대로 뭐,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 분석. 다음에, 6번 봐요. 6번은요, 단어 밑줄입니다. 표준지 선정이 곤란 밑줄.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대요. 적어줍니다. 페이지요. 페이지는 얘가 535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맨 끝인데요. 여기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지가 뭡니까? 나중에 책 맨 끝에서 공부하겠지만 표준지가 나왔다면 가장 쉬운 말로 대표성. 자,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가 바로 표준지입니다.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이런 토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우리 시험은요, 용이하다, 늘 이렇게 묻거든요. 용이하다 틀리고요. 곤란합니다. 어려워요. 다음에, 자, 2번입니다. 2번. 2번 보시면, 개별성은 단어 세 개 밑줄입니다. 비공개성 밑줄. 비표준화성 밑줄, 비조직화 밑줄. 단어 세 개죠. 근데 세 단어 보니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 첫자만 BBB 동그라미. BBB. BBB. 자,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뭐가 나왔지? BBB. 세상이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화, BBB가 나왔어요. 3B.
얘가 나왔다면요, 페이지를 뚝 적어주자 해서 얘는요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자, 페이지 적었다면요 138페이지 찾아가 봅니다. 펴볼까요? 138페이지. 자, 걸어 2번, 3번, 4번 보게 되면 BBB가 한눈에 보이잖아. 2번 비공개성, 3번 비표준화성, 4번 비조지성, BBB가 나왔네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디서 시장에서 모두 연결이 된다. 그죠? 이런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이제 페이지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1번 올라 1번. 1번은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개별성은 밑줄 하세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으므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 된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얘도 잘 나옵니다. 일물일가 법칙.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얘가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얘가 적용 안 된대. 그러면 일물일가는 여러분 해석 가능하겠죠? 어떤 물건이죠? 일물. 어떤 물건은 어떤 가격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일물일가하게 되면, 자, 여기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엉터리예요. 절대 일물일가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일물일가는요, 하나가 아니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 얘가 일물일가입니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요. 담배를 사요. 에세. 얼마 하죠? 4,500원이죠. 그러니까 담배가 전부 다 뭐 동일한 물건이지. 어떤 담배든지. 에세. 그래서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 얼마? 4,500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물일가는요. 동사는요. 동일한 물건, 동일한 가격이지. 동사는 얘가 성립이 되는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일물일가 법칙은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은요, BBB 설명드렸고, 개별성.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밑줄 하세요. 쉬운 건데 지문이 나와. 그래서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개별성은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면서 공통 이론 도출이 어렵다.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밑줄만 꺾고 내려갑니다. 6번, 표준지 곤란 설명드렸고, 다음에 7번,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페이지까지 적어드렸습니다. 다음에 5번요, 인접성. 자, 인접성은 재판볼 깔고 나왔네.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인접성은요, 부동성 때문에 인접해 있지. 얘가 확대가 되면 지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접성이 나왔으니까 이미 공부 다 된 겁니다. 뭐 이것도 뭐지?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요. 또 인접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데 공부 다 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얘는 바로 지문 보겠습니다. 인접성은 1번 인접했기 때문에 소유와 관련해서 밑줄 하세요. 경계 문제 밑줄. 경계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토지의 자 협동적 이용 밑줄. 협동적 이용은요, 어울리는 이용을 말이에요. 서로 어울리는 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번요. 2번은 인접성 때문에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외부 효과 밑줄. 두 번째 줄 지역 분석 밑줄. 얘는요, 설명 다 드렸죠.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4번 내려가죠. 인접성은 밑줄입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 근거 밑줄. 개발 이익 환수 근거가 된대요. 당연하죠. 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만약 이 지역이 크게 개발된대요. 신개발. 개발되면요,
자, 이 개발 지역에 인접한 요 땅은요, 땅값 난리 났지. 엄청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인접했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형평이 안 맞아. 너 땅 갖고 있지, 개발이익 받지, 요거 좀 거두자.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지시합니다. 인접성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괄호 2번입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1번, 2번, 3번 떠오르죠. 용병가, 그죠? 용병가, 용도의 다양성. 2번,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용병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이제 3월달부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2월달은 그나마 겨울철이고 연초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 치더라도 3월달부터는 서서히 이제 몰입의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론도요, 1, 2월달 기본 이론, 3, 4월달 심화 이론, 4, 5월, 6월 고급 이론, 문제풀이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것만큼 여러분들도 공부는요, 시간을 흘러면 업 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시험 치면요, 합격 이 필이 느낌이 옵니까? 모르겠어요. 합격할지 안 할지. 네, 모른다면 그래도 합격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100%. 네.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유예가 없습니다. 100%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100%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요 한 단 하면 돼요. 여러분이 천재가 되면 합격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천재. 안 계시죠? 저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100% 틀림없지. 근데 이건 어려워요. 보통 천재의 기준은요, 학점마다 다른데, 보통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IQ를 180 이상 보더라고요. 180 이상. 야,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180 이상. 혹시 역대, 전 세계 역사를 가르쳐 볼 때, 이 세계적인 위인들 가운데 IQ가 가장 높았던 1등이 누구일까요? 1위. 그러면 떠오르죠? 누구? 아인슈타인요. 아닙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요, 천재가 아닙니다. IQ 얘가 안 돼요. 180이 안 돼요. 일단 천재대를 절대 못 들어갑니다. IQ는 180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가장 IQ가 높았던 사람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문학가인데요. 괴테. 들어보셨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 유명하잖아요. 괴테. 예. 문학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괴테의 IQ가요, 엄청납니다. 200이 넘어갑니다. IQ 212. 기가 막힙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러니까 천재라면 우리 시험은 100% 합격 맞잖아. 정말 공감 가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거 아니고도 100% 합격할 수 있어요. 요 천재가 아니고요. 요 천재면 가능합니다. 천재. 요 천재는 뭐죠? 얘가 뭡니까? 천이에요. 1, 10, 100, 1000. 1000. 1000번 반복하면 천재가 돼요. 우리 시험은요, 모든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어느 공부도 반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하시면 돼요. 암기고 모든 게 말이죠. 반복하면 무조건 합격인데 반복도 하지도 않고 자꾸 시험을 걱정하는 거야. 답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공부 좀 덜한 거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덜 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을 안 한 거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자 이때 이 천재만 돼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복하자. 왜 반복합니까? 왜 반복이 필요하죠? 인간이니까. 인간은 늘 까먹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럼 학교는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갈 때 돌아서면 까먹어버린다고요.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 없습니다. 유명한 원리가 있죠. 인간의 망각 곡선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입니다. 자,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까먹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10분 지나면요. 10분만 지나면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10분이 지나면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기 시작합니다. 시작. 1시간. 1시간 지나면요. 1시간. 공부한 거 50% 까먹어요.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래요. 50%. 반이 날아갑니다. 하루가 지나가요. 1일. 하루가 지나가면요. 까먹는 게 약 70%입니다. 70%. 하루 지나면 전부 날아가는 거잖아. 70%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왜 과목마다 복습하세요? 강조하잖아요. 복습. 하루가 지나가면요. 살아있는 게 얼마 없어. 3초밖에 조금만 살아있거든. 날아가기 전에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한번 쫙 훑으면서 잡아야 되거든요. 날아가기 전에. 그래서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적어도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시험을 길게 안 하고 동차로 딱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이에요. 3번은 반복합니다. 3번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지금부터 1000번 필요 없어. 천재가 필요 없어. 적어도 한 주일 동안에 1, 3, 7 하든지 하루 전에 반복,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그래서 3번 반복된다면 기억은 맺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반복을 안 해요.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시험 떨어집니다. 강의만 들으면요. 여러분 강의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반복, 2번 복습, 3번 복습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전 강의 듣고 야간 강의 듣고 강의 다 들어요. 내 공부 언제 합니까? 복습이나 반복은 내 혼자 하는 거야. 강의 듣는 거 복습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의 제대로 한번 듣고 내가 반복 한 주에 3번 정도 하게 되면 웬만하면 시험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염려가 되시면요. 3월부터라도 복습을 많이 하세요. 1000번도 필요 없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돌리면 계속 기억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월달부터요. 이 말은 제가 반복을 많이 하시라고 강조했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말이죠. 하루만 지나면요. 70%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전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그래서 복습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되시겠죠? 우리 시험 별거 아닙니다. 반복 안 해서, 복습 안 해서 시험 떨어지는 거야. 반복하면요, 복습하면 무조건 시험 붙어요. 자, 그럼 이제 용변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단어 그대로 용도의 다양성은요. 자, 이거잖아요. 한 필지 땅이 있으면요. 이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지. 물리적 공급. 그러나 이 땅에다가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빌딩 짓고,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은요. 딱 두 가지만 떠올리면 공부 끝입니다. 빈축, 키워드. 1번 보시면 1번. 1번은요. 부정성과 함께 용도의 다양성은요. 밑줄 하세요. 최유효형의 판단 근거 밑줄. 아주 빈출입니다. 자, 적어볼까요? 최유효 이용. 자, 페이지 적어봅니다. 페이지는요. 456페이지요. 펴보실래요? 456페이지. 자, 폈습니까? 456페이지.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에서 가격 지원칙 중에서 중간에 목차 2번 최유효형의 원칙. 나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제 앞에 줄로 끄집어낸 겁니다. 얘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자, 최유효형의 근거가 뭡니까? 하면 정답, 용도의 다양성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자,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킨대.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증가 못 시키죠. 이 말은 뭐지? 토지가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결국 부족한 땅은 누구든지 최유효 이용이 돼야 됩니다. 왜? 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유가 돼요. 방금 보았듯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유효 이용을 선택하죠.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에서 이렇게 최유용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적 특성은 부정성이고 땅이 부족하니까 예무적 특성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인데 우리 시험은요. 얘가 무수히 나왔고 무수히 얘는요. 딸랑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얘가 많이 나왔거든. 맨날 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유가 되겠는데요. 근데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자 최용의 근거가 되고요.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용도 전환 통해서 토지의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 뭐 신경 쓸 거 없겠지만은요. 여기서 창조적 이용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쉬운 말로 개발.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를 개발하잖아요. 개발하게 되면 이 임야를 뭐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로 만들자. 그러면 용도가 확 바뀌어버렸지. 이거 뭐죠? 창조적 이용. 용도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용도 전환이죠. 다음에 4번요. 4번. 밑줄 하세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증가 밑줄. 페이지 적어주자. 90페이지. 90페이지. 적어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90페이지 찾아가 볼까요? 90페이지. 90페이지 봅니다. 폈습니까? 이제 본 그림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 90페이지 보면 밑에 박스 그림 두 개 있지. 왼쪽 그림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뭐 때문에? 부정성.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 토지의 경제 공급은 증가할 수 있죠. 우상량. 근데 이런 공급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우상향인데 수면 매립이다, 택지 조성이다, 쥐백적 유형이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무슨 모양? 우상향. 자, 여기까지 용도의 다양성 보았습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 토지는 인간이 이용하며 인간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합병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죠.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병합 분할은 먼저 3번 한 줄 위주로 하세요. 토지 이용의 대규모화를 통해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밑줄. 가능한 규모의 경제 꼭 기억하세요. 자, 규모의 경제는요. 페이지는 안 적을게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프린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표기되어 있죠.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규모의 불경제. 그러면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여기다가 큰 대차 한번 집었는데 뭐 대규모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자, 도로가 있는데 자, 이 땅들이 많습니다. 자, 요 한 필지 땅이 아니고요. 이걸 전부 다 합병해. 합병하면 이렇게 되겠네. 땅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다가 아주 규모가 큰 공장, 아주 큰 공장을 짓자. 공장을 지어요. 공장. 합병을 통해서 큰 공장을 짓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 내가 바로 규모의 경제.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 만큼 물을 많이 찍어내잖아요. 대량 생산하는 만큼 평균 비용, 평균 단가는요, 증가돼요, 절감돼요. 많이 만들수록 평균 단가는 절감되겠지. 따라서 이를 통해서 평균 단가가 절감된다. 즉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이 절감이 된다.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규모의 경제는요. 대량 생산하는 만큼 평균 비용이 절감되지. 강의 노트 괄호되어 있죠. 평균 비용을 싹 바꿔서요. 한 개의 비용과 관계된다. 한 개의 비용은 X 틀린 말입니다. 한 개의 비용이 아니고 평균 비용입니다. 단어 싹 바꿔서 묻잖아요. 그러면 규모의 부경제가 뭡니까?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아주 나빠요. 대량 생산도 뭐지? 적정한 대량 생산. 적정한 거.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지나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오히려 평균 비용이 더 증가해버립니다. 이런 순간 공장 X 문 닫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공인모에서 자,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 온라인으로 전부 다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죠. 그러면 강의는 온라인은 무료인데 목적이 뭡니까? 책을 판매. 자, 만약 저희 공인모에서 책을 기본서 6권을 자, 한지를 찍어냅니다. 한지를 인쇄하면 돈 얼마 들어갈까요? 1억도 들어가요. 엄청납니다. 보통 서점에 책 한 권 찍어내는데 보통 서점마다 비용 얼마 계산하지? 한 2천만 점이요. 기본서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점만 딱 찍게 되면요. 기본 경비가 1억 이상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권을 찍어요. 500권 찍어요. 1000권 찍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권을 찍자. 많이 찍잖아.
찍을수록 평균 단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죠. 네. 단가는 떨어지잖아요. 이건 뭡니까? 평균 비용. 평균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만약 저희 공인모에서 기본적으로 이승금만 판다하면 이건 가능하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책 단가 자꾸 떨어지거든. 여기까지가 뭐지? 규모의 경제. 아주 좋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욕심을 냅니다. 10만 권을 찍자. 다 팔아버리면 완전 이거는 돈방석이잖아요. 10만 권을 찍자. 학원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거들납니다. 쪽박이에요. 왜? 여기까지 판다고 가정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안 팔려. 왜? 출판사 반대로 많습니다. 10만 원 어떻게 팝니까? 못 팔아버리면 9만 8천 원이 재고인데. 참고 재고가 짠뜩 쌓여버리면 이거 시급하는 겁니다. 참고 임대료, 보관비용, 물류비용, 광고비용 감당 못합니다. 책가서는 자꾸 떨어지겠지. 10만 원 찍어버리면. 또 다른 기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책 찍어서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기타 임대료, 보관비, 물류비용, 광고비 등등해서 엄청 비용 감당 못하거든요. 이 순간 공장 학원 문 닫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단가가 감스런 적절한 수준까지가 규모 경제가 바람이고 더 많이 찍어버리면 무엇이든 좋을 게 없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 대량생산 대규모한데 다 필요 없어. 무슨 비용? 평균 비용이 감소가 된다만 뚫리면 다 해결돼 버려요. 평균 비용. 이어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4번 보시면. 자, 4번은요. 저쪽 맨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자, 플로테이지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더하다, 합병하다, 하필하다, 끝. 그래서 이제 합병한다, 하필한다, 플로테이지 현상입니다. 자, 용병가 마지막 3번입니다.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자, 화살표 페이지 적어주세요. 454 적어주고. 454. 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몇 페이지요? 454페이지. 펴보실래요? 454페이지. 자, 폈습니까? 454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 첫 줄 5번 가치 또는 가격 형성 요인 중에서 고려 1번 일반적 요인 표가 보이죠? 표를 보니까 3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나오잖아. 이 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항목 역사 6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몇 페이지다? 53페이지. 53페이지. 53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사회적 요인의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요인, 행정적 위치 또는 행정 요인입니다. 이거 옮겨 놓은 거거든요. 몇 페이지? 454페이지 그대로 갖다 옮겨 옵니다. 그럼 이제 종류들이 많은데요. 종류가 많지만은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 사회적 위치 표를 보시면서 사회적 위치 가변성 여기다가 아래다가 단어 하나만 적어줘요. 인구. 자,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인구. 인구가 많으면요. 사회적 위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단어가 인구와 관계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위치 아래다가 단어 하나만 적어주자. 수익과 관계된 여러 많은 단어들이 경제적 위치와 연결되고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행정적 위치는요, 아래다가 정책 관련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용어들이 굳이 억지로 암기보다는 전부 다 단어가 전부 다 연결이 쉽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특성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 핵심 단어. 부동성은 이런 내용들. 다음에 부정성은 이런 키워드. 영속성. 다음에 개별성.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위치 가변성. 그러니까 앞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요한 것들은요. 페이지를 전부 다 체크해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요. 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주말이나 시간 될 적에 얘가 뭡니까? 까먹기 전에 자주 보는 만큼 튼튼해집니다. 또 자주 보는 만큼 학교는 전체가 훤히 체계가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특성은 항상 학교는 전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성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56페이지. 제2절 있죠. 부동산 속성 또는 본질. 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